지금부터 할 거는요. 일단 몇 가지 팁을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면서 가로로 촬영하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분명히 세로로 촬영을 한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세로로 어떻게 배경을 채우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레거시 제목이란 걸 할까 말까, 일단 세로로 먼저 영상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편집된 원본 영상을 가지고 시퀀스 세팅을 먼저 해야 되죠.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시퀀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자르고 붙이고 뒤집고 엮어주고 딱 이거까지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청하는 거는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들어가는 멘트마다 구간마다 텍스트 넣기, 이게 최소 요구사항입니다. 즉 자르고 붙이고 뒤집고 효과를 넣고 텍스트를 넣고 아까처럼 기본적으로 펑 터지는 효과라든가 그 다음에 뭐 다른 그 글자가 흐려졌다 뭐 밝아졌다 글자 간에 어떤 뒤집을 넣기는 놓으면 되긴 하지만 그런 효과까지는 바라지는 않을게요. 마지막으로 BGM 까는 거. 그래서 개별 영상 편집에 이런 효과들에 대해서 요구를 할 거고요. 하나 더, 이제 유튜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BGM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음악을 아까 틀어줄 때마다 이 BGM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을 다 만드셨잖아요. 기본 채널을 만드셨으면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라는 것에 저는 계정이 관리하는 게 꽤 많아서 그러니까 들어가 보시면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라고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라고 요쯤에 있어요. 눌러서 이쯤에 있어요. 들어가시면은 좌측에 보시면은 이렇게 오디오 보관함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은 학생들은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렇게 보여요. 음악 표시, 오디오 보관함. 그리고 풀 창으로 보이는 친구들은 이렇게 오디오 보관함이라고 보이는데요. 오디오 보관함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주는 무료 음악을 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 라이센스 유형이 있죠. 이거는 오픈 라이센스예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이 라이센스 유형이 CC라고 표현된 게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오픈이긴 한데 동영상 설명에 저작자 표시 정보를 표시해야 됩니다. 라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티스트를 표기하라는 얘기예요. 필터링을 했으니까 되고 아티스트가 누군지 다운로드를 받아보면 거기에 대한 아티스트 설명이 있거든요. 아티스트를 표기하던가 이 CC를 눌렀을 때 이런 설명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를 해가지고 나중에 유튜브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이 드래그한 거를 붙여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리하게 써도 상관은 없는데 계속 쓰려면은 여러분들 동영상을 업로딩 한 다음에 이 세부 정보를 눌러서 이 설명란에 그 아티스트명을 표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상업적으로도 프리하게 쓰실 수 있어요. 참고로 아까 그 CC라고 적혀 있던 오디오 보관함에 CC라고 적혀 있던 음악이 그나마 좀 괜찮아요. 뭐 기본적으로 저작자 라이센스 이용이 이렇게 100% 프리한 것도 괜찮지만 CC라고 표기된 음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세로 영상을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제를 하나 가져볼게요. 우리가 사용한 예제는 여러분들한테 이미 한번 드렸지만 모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인사 발음 아이 영상을 채팅창에 올려 놓겠습니다. 이것도 사용할 때 마찬가지지만 C드라이브 여러분의 이름으로 만든 폴더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인사 발음 아이는
지금 전송이 됐으니까요. 타임라인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출석 체크를 하러 할게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친구들 리스트고요.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출석 체크를 하겠습니다. 캡처된 인원하고 그 다음에 강의 들은 인원하고 합쳐서 최종 출석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출석 체크를 합니다. 예, 됐습니다. 인사 바른 아이를 이 타임라인 쪽으로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항상 체크하라는 게 있었죠.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 화면의 중간 부분만 있고 나머지 부분이 약간 회색조죠. 근데 우리는 유튜브 화면, 그러니까 유튜브 화면이라기보다 현재 나와 있는 거의 모든 모니터의 화면 사이즈는 16대 9예요. 16대 9. 그걸 풀 HD 형식으로 봤을 때 1920, 1080이라는 건데 제일 먼저 시퀀스 체크해 주라고 말씀드렸죠. 시퀀스를 체크해 주세요. 뭐 이런 경우는 있어요. 나는 세로로 촬영한 걸 그냥 세로로 보고 싶다.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 건드릴 필요 없어요. 근데 유튜브로 올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건드려 주셔야 돼요. 시퀀스 세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왔죠. 현재 이 타임베이스는 29.68 프레임 퍼 세컨드예요. 이거를 29.97 또는 30프레임으로 바꿔주시고요. 프레임 사이즈는 480720이죠. 그 2대3, 2대3 쉽게 얘기해서 세로로 찍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1920, 1080 사이즈로 바꿀 건데요. 자, 이 화면 크기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한번 클릭하면 바뀌었고요. OK 누르면 사이즈 바꿀 거다. 기존에 세팅된 시퀀스 바뀐다. 그 얘기예요. 아까 회색으로 보였던 부분, 이 부분 전체가 16대 9에 1920, 1080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찍었던 영상을 그냥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거를 지금 까맣게 보고 이것만 봐도 좋지만 일단 이 영상을 채워야죠. 이 영상을 이렇게 채워줍니다. 더블 클릭해가지고 늘려줘서 대충 채워주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인형, 움직이는 인형 이렇게 영상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일단 소리를 안 들리게 해주려면 뮤트를 시키면 됩니다. 뮤트를 시키면 소리는 안 나고요. 만약에 영상을 안 보고 싶다면 이 눈 모양을 토글 키들이에요. 다 클릭해주면은 안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건 아니니까요. 이 주변을 꽉 채워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어떤 영상으로 채우든지 상관은 없는데 우리는 현재 있는 이 영상을 하나 더 복사해서 할 겁니다. 복사 키는 Alt예요. Alt 키를 누른 다음에 V1에 있는 영상을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해서 V2로 드래그 해줍니다. 그리고 순서 상관없어요. 마우스 버튼을 내려놔주면 복사가 됩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V2에 있는 영상을 살짝 오른쪽으로 옮긴 다음에 끌어서 인디케이터를 이쪽으로 옮겨주면은 영상을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복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잘못했으면 컨트롤 Z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타임 코드를 안 건드려서 여기 프레임 수로 나와 있어요. 961 프레임. 총 961프레임짜리예요. 시간으로 봐야지 우리가 쉽잖아요. 이 부분에 대고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줍니다. 그럼 30프레임 타임 코드로 둘 거냐, 16mm 필름짜리를 이용한 그걸 할 거냐, 그냥 프레임으로 둘 거냐, 그런 걸 선택할 수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30프레임 per second로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30프레임 per second 타임 코드로 눌러주시면 시간으로 바뀝니다. 됐죠? 자, 영상이 위에 하고 아래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살짝 옮겨두고 영상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인다고 얘기했죠. 이 아래 영상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위에 영상이 보이는 거예요. 확인해 틀립니다. 아래 영상을 이렇게 두면 아래 영상이 보이는 거예요. 아래 영상을 더블 클릭해서 쫙 늘려줄게요. 쫙 늘려줍니다. 완전히 늘렸죠. 그 다음에 위에 영상을 한번 갖다 놔볼게요. 그러면 위에 영상과 아래 영상이 확실히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당연히 위에 영상이 잡혀요.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위에 영상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래 영상이 잡힙니다. 아래 영상이 잡혔기 때문에 아래 영상이 흰색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 영상을 잡으면 위에 영상 부분, V2 부분이 클릭이 되어 있어요. 이 상태로 보면 굉장히 헷갈려요. 이 화면을 채우기는 했는데 위아래 영상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을 흐리게 해줄 거예요. 흐리게 해준다는 거는 흑백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흑백보다는 컬러가 좀 더 시한성이 높기 때문에 흑백 부분은 시한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이 아랫부분을 클릭을 하고 해야 돼요. 위에 부분을 이 V2가 아니고 V1을 클릭을 한 다음에 이 루미트리 컬러를 드디어 건드려 줍니다. 루미트리 컬러에서 보면은 베이스 콜렉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게 없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위에 베이스 콜렉션을 더블 클릭해주면 메뉴가 아래로 펼쳐집니다. 이 아래쪽을 보시면은 세츄레이션이라고 있는데 채도죠. 채도가 현재 100% 기준 채도인 거고요. 이거를 마이너스 0으로 주면은 흑백이 되는 거예요. 흑백으로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시끄러우니까 뮤트는 그 음악은 뮤트 시킬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그래도 좀 헷갈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를 해줄게요. 모자이크. 모자이크는 이펙트 창에서 효과 창에서 한글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는 모자이크라고 쳐도 모자이크라고 치면 바로 나오고요. 영문 자판에서는 모자이크라고 치면 되는데 그냥 MOS까지만 쳐도 나와요. 비디오 이펙트니까 영상 이펙트 창에 스타일의 모자이크라고 있거든요. 모자이크를 V1으로 이렇게 딱 끌고 오는 거예요. V1으로 딱 끌고 오면은 보세요. 효과 컨트롤 창을 보세요. 지금 적용 안 시켰어요. 효과 컨트롤 창에 이 밑에 모자이크가 생길 겁니다. 모자이크를 끌고 내려오면 모자이크가 딱 생기죠. 이러면 가운데 부분의 시한성이 좋은데 이 그리드가 너무 뭐라 그래야 돼요. 듬성듬성 있죠. 이 그리드를 숫자를 한 100개씩으로 조정을 할 거예요. 적어봅시다. 그러면 주변이 채워지면서 가운데가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 물론 숫자를 늘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한성을 조정하는 거는 블러 처리도 할 수 있고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샤프 컬러스는 눌러보세요. 이건 직접 한번 눌러보시면 샤프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 된 영상은 이렇게 가로 형태로 만들어져서 편집을 하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제 글자 쓰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글자를 쓸 때 이 T를 눌러서 화면에서 인사하, 영문은 바로 나오고요. 한영어로 바꿔서 인사하는 아이 이렇게 타이핑을 한 다음에 딴 거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바로 화살표로 가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 도대체 어딘가 뭘까? 항상 안 보이네요. 그런데
레거시 타이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지울게요. 여기에서 클릭해서 딜리트 누르고 레거시 타이틀. 네, 제 PC가 지금 막 잠깐 살짝 뚝뚝 끊기네요. 네, 잠시만요. 오케이. 아유, 좀 느려져가지고 레거시 타이틀은 제가 죄송한데 지금 말고 세 번째 시간에 PC 상태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일단 레거시 제목이거든요. 레거시 제목은 잠깐 기다리시고요. 잠깐만요. 자, 이제 개별 영상 편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대기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편집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서로 얼굴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쉬운 일인데 얼굴을 보지 않고 해야 되는 일이라 조금 껄끄럽네요. 껄끄럽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편집 들어가 주시고요. 저는 일단 마이크 꺼놓고 여러분 화면 앞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채팅창에 올라온 글인데요. 리플 딜리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촬영을 하셨으면 아마 여러 개의 클립들로 나뉘어져 있겠죠, 당연히. 여러 개의 클립들로 나뉘어져 있을 테고, 뭐 이런 식으로. 한 5개나 10개, 뭐 하여튼 여러 개로 나뉘어져서 아마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있겠죠. 이 전체를 한 번에 붙이는 끼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그렇게 사용을 제가 안 해봐서 모를 수도 있어요. 한 5년 동안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건 없고요. 이 사이에 마우스를 대고 클릭한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는 게 가장 쉽게 붙이는 방법입니다. 딜리트 키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단위 영상들 중 단위 클립들 중에서 보면은 내가 자르고 싶은 앞부분이 있어요. 자르고 싶은 일단 붙이기 전에 내가 취하고 싶은 부분 여기까지는 제 영상을 보시면 이 앞부분까지는 음향이 없고 이 음악 있는 또 소리 있는 부분까지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먼저 인디케이터를 갖다 대고 Q를 누르면 앞에 보면 없어지잖아요.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여기 두 번째 클릭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겠다. 이렇게 정한 다음에 붙여두시고 다시 한번 작업하면 작업이 빠릅니다. 오디오랑 영상 그룹 분리 어떻게 하나요? 이게 어떤 질문입니까? 오디오랑 영상이 이렇게 그룹핑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분리하느냐? 그 질문인 거지, 성경아? 오케이. 자, 이게 여러분 처음에 도구 가르쳐 줬을 때 여기에 파란색 표시가 되어 있으면 오디오하고 영상이나 오디오를 선택할 때 한꺼번에 될 거예요. 한꺼번에 될 건데 이거를 첫 번째로 해제를 시켜줘야 돼요. 아, 그거였어? 두 번째로 이렇게 따로 움직이면 따로 잡히죠? 예, 그룹이 아니고 따로 분리가 됩니다. 이거 맞니? 오케이. 오케이. 아, 성경이가 굉장히 열심히 편집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남들 못 보는 거 보고 있어요. 저한테 보낸 카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디졸브를 넣거나 어떤 효과를 넣게 되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주황색 또는 초록색으로 되기도 해요. 이거는 이 디졸브 효과를 넣을 때 디졸브 효과가 그 우리식으로 표현하자고 하면은 인코딩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처리가 잘 되면 이게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리가 있죠. 크게 보이려나요? 네. 이렇게 보면은 블렌드 와이프스라는 어떤 디졸브 효과를 줬는데요. 닦아내기겠네요. 밴드 와이프. 밴드로 이렇게 사라지는 효과를 준 거구나. 그런데 이 효과가
앞에 영상과 뒤에 영상이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어야지 자연스럽게 적용되는 효과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영상들을 가지고 약간 뭔가를 처리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즉, 이 빨간 표시가 있어도 문제는 없어요. 영상을 가는데 문제는 없는데 나중에 우리가 구울 때, 인코딩해서 내보낼 때 이 부분 때문에 약간 인코딩 딜레이 시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인코딩 할 때 이 부분은 딜레이 시간이 발생하는 거고 이 부분이 그래픽이라든가 조금 CPU에서 굉장히 짱짱한 성능을 부여하게 된다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는, 다만 이 부분은 약간 블렌딩이 필요한 효과인데 이거는 사람이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편집을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갈 수뿐이 없는데요. 이유는 제가 요구한 것 위에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 화면에서 보여지기처럼 하나, 둘, 셋, 넷, 5가지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요. 이 5가지 끝내고 이제 구워주시면 되는데요. 현재 6시 한 47분 정도 됐으니까요. 7시에 제가 업로딩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편집한 거 굽고 업로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